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글에서는 공장형 검진센터, 그리고 뭐 2차 병원, 대학병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경계가 살짝 좀 모호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공장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제 대형 검진센터,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공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부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검진센터. 그리고 요즘은 일선 진료 보시는 의원들에서 이제 아예 검진내과 이제 이런 컨셉으로 국가검진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다가 이제 검진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하이브리드식으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였으니까 대체로 이제 기업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정된 검진센터들 몇 군데가 있을 건데요. 이제 그중에서 제일 이제 내가 가기 편하고 가봤을 때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겸하는 의원이든 그리고 공장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이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데요. 좀 반전인 거는 아주 기본적인 보급형 검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랑 복부 초음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외에 초음파 한두 가지가 들어가고 위내시경 포함한 이제 그런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패키지를 말을 하는 앞으로 보급형 검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검진은 사실 세 군데 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진료 연계성이라든가 인프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하고 나서의 이제 조금 더 마음의 든든함? 이제 그런 것 등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연계가 될 때 아무래도 진료로 연계를 하기가 가장 좋다는 그런 이제 차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병이 없다거나 또 조절 잘 되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가벼운 혈압당뇨, 이제 그 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뭐 4050 그 정도까지는 공장형 검진센터도 무난하고요. 나는 공장형 검진센터는 가장 좋은 점이 빠르고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면 이제 정말 착착착착착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최대한의 검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성비, 시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나쁘지는 않다.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난 검사랑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매해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가장 좋은 곳은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갔었던 곳을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대형 병원들 부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료 연계성이 좋고 일반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영재 쓰는 복부 CT라든가 운동부하 검사라든가 이제 아니면 이제 정말 해상도가 좋은 MRI라든가 이제 일선 공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용종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용종이 크거나 모양이 좋지 않다거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거나 할 때 이제 좀 오래 공을 들여야 되는 시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장형 검진센터에서는 이분을 하염없이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용종절제는 물론 다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연계된 종합병원으로 당일 의뢰서를 써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제거를 하시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그걸로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소화기내과 외래에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해 대처가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수면 내시경은 몇 살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좀 나이 컷이 암묵적으로 있는데 그 나이 컷이 대형 병원들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시면 그런 분들도 웬만큼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검진만 하는 센터로 가야 되냐 그렇게 기준을 나누자면 저는 한 70 정도로 생각을 만 70세 70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료 보는 병원급에서는 이제 대형 병원들에서는 요즘 거의 다 3테슬라라고 해서 이제 좀 괜찮은 기계를 써요. 테슬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기계, 기계의 이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정도 전에 이제 3테슬라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3테슬라가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전에는 이제 많이 쓰던 게 1.5테슬라짜리를 썼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일선 검진센터에서는 그걸 쓰는 곳들이 좀 많아요.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 나냐 하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병변은 구닥다리 그러니까 1.5테슬라짜리로도 그럭저럭 보일 수가 있고 어차피 이제 여기서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대학병원 가서 이제 좀 더 좋은 기계로 3테슬라짜리로 다시 이제 재검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인력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초음파사라고 해서 이제 임상병이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암묵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음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 뭐 병원급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없다는 거. 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예외는 있는 것이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비형간염 보균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를 국가암검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검사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이제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아는 분이 계신 공장에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아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검진 겸 이제 진료하시는 의원을 차리셔가지고 거기 가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